김 목사님은 안 오시나?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 기계를 사는 사람들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아까웠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파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 48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미국에서도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본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약사면서 이제 한약사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이 기계를 접하게 돼서, 원래 이제 저는 83년도서부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어머니가 약사였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불임 쪽을 잘하셨어요. 불임 쪽을. 근데 불임을 하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 6명밖에 임신이 안 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나팔관이 맥힌 사람이 이제 뚫어져서 이제 이거에 내가 이 기계를 접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격색 환자들은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침 흘리고 다리 끌고 좀 불편한 요런 상태에서 왔었는데 이제 한 음, 안녕하세요. 한 40일 정도, 한 20일만 치료해도 효과가 이제 월등하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이게, 어, 하느님께서, 이거 이제, 아니, 서론만 했어요? 이론은 안 했어요. 하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왜 뇌경색으로 이렇게 입문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뇌경색 쪽에는 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불임이었어요. 불임. 불임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뇌경색은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지? 무슨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원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왜 이게 뇌경색이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뇌경색인 분이 오셨고, 제가 이제 지금 저번 시간까지 사실, 내분비 우리가, 치료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골격, 그 다음에 근건, 그 다음에 내분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우플라워, 이제 병원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또 특히나 우리 지금 6층에 한 분이 와 있는데 34살 남자예요. 이 애는 뇌출혈이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을 했어. 그래갖고 뇌를 도려냈어. 손바닥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 쪽이 변해졌어. 그걸 뇌병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환자가 와서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물론 이제 내가 뇌경색 쪽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뇌 쪽만 오다 보니까 제일 중증 환자가 지금 오게 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연화작용이 안 돼요. 연화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밑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침도 뱉고 물도 못 삼키고 이제 그런 중인데 지금 그저께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500cc 물을 파동수를 다 아침 목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에 파동수 500cc를 다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만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연화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식도에 붙어 있는 근육이 굳어져서 연동 운동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꿈틀꿈틀해야 음식이 내려가는데 그게. 응. 그래서 사실 뇌경색에서 제일 뭐 다리 끌고 눈물 흘리고 뭐 침 흘리고 손 어깨 불편 이거는 병증이야.
이 연화작용이 안 되면 첫째 먹지를 못해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 근육이 다 나가버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느님 만드신 그 그냥 눈 이렇게 한번 깜빡이는 것조차도 우리 뇌에서 50 몇 개의 신경과 그게 신호가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야 눈 하나가 깜빡거려져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된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우리 몸과 같은 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집채만한 건물이 몇백 개가 돼야지만이 그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26살부터 25살 때부터 이제 이 그 치료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스스로 특히나 또 양자라는 거를 2005년도에 접하면서부터는 아, 하느님이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를 자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의 내로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5%의 내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100%의 내를 가지고 있는데 5%의 내로 내가 최고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도구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양자라는 것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분들도 이제 사실은 이게 진도가 계속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다시 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제 본인들도 리피트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거고, 이제 얘기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를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글자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저는 이제 명리학을 95년도에 했고요. 이 명리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주팔자라고 생각을. 근데 사주팔자 맞아요. 왜냐면 네 개의 기둥, 연, 월, 일, 시로 해서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8개의 글자가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수토금수로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해서 양자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빛이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양자라는 것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양의 양자이기도 하지만 이건 아니고 질량양자예요. 질량양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게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어 6개 이상의 주파수가 나올 때 양자라고 그래요. 하나의 빛 하나로 양자라고 말 못해요. 어. 그러면 6개 이상의 빛 하나님이 뭘 하나를 빛을 탁 내셨어. 그게 하나가 아니겠죠. 수많은 에너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걸로 빛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 삥 이렇게 번개처럼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게 엄청난 그거로 인해서 태초에 만든 게 빛이었거든요. 이게 양자예요. 그래서 이 5개 이상의 주파수가 되면은 어, 이게 벽이 있어요. 이제 이게 구멍이 있고 여기에 빛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점이 생겨요. 그러나 여기에서 5개 이상의 주파수의 빛이 나오면은 여기에 어떠한 엄청난 그 파동의 면적이 생기게 돼요. 이게 에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2005년도 이거를 접하고 있고 나서 제가 2015년도에 딱 10년 후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거를 했어요. 10년 후에 서울로 와서 보니까 이 양자파동 기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이만한 컴퓨터 네모난 거서부터 뭐 별게 다 있어.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머리에서 스캔을 뜬대요. 스캔을 뜨는 거는
우리가 MRI라고 있어요. MRI. MRI가 뭐예요?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예요. 이거 뭐냐면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어 자기장. 자기장이 방향으로 엄청난 에너지로 이걸 마그네틱을 돌리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의 고주파를 딱 쏘게 되면 이거의 반응이 레소넌스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공명이 된 거를 이미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MRI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윙 하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간, 심장, 위, 원래 그거와 공명을 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요. 우리는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파동 기계가 이 글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한 20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기계는 손바닥으로 하는 거, 손으로 잡고 하는 거, 머리에다 띠두르고 하는 거,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거는 어떤 차별화가 있냐면 경락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경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몸에 육장, 육부를 만드셨어요. 육장, 육부가 뭐예요? 오장, 육부가 아닌, 응? 육장, 육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장육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육장육부는 심장을 싸고 있는 심코를 하나의 장부로 봤어요. 그래서 육장육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어, 그, 육장육부에 대해서 한참 써요. 그 길이 경락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걸 공부할게요. 우리 뭐, 제자분들은 너무 잘하는 거니까. 어, 화, 토, 금, 수. 그래서 또, 우리가 태양이 중요하니까 화다시. 자, 목에는 우리가 육장이에요. 간. 그 다음에 십장,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폐, 신장, 심포. 이렇게 해서 육장이 됐어요. 그러면 육부는 무엇이냐?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그래서 육장, 육부를 우리 몸에 만드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든 육장, 육부예요. 그러면 그냥 장만 딱 만들어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관을 관하라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족걸음, 우리가 사시체질이라고 아시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우리 태극기에 그 육해가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걸음, 양명. 그래서 사실은 사상이 아니고 육상이. 응. 그래서 우리가 산을 통과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어, 달,
발, 그걸 족이라고 그래요. 손,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대돈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족, 족, 걸음, 간경. 이거는 14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14개. 개문각. 대돈서부터 여기 개문까지. 그래서 14개의 길을, 관을 통과하는 14개의 정거장을 가진 족걸음 간경이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 나는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원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쓸개는 족, 소양, 소양 여기 담경 이거는 44개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쓸개는 굉장히 작아. 저는 커. 거기에서 참 신기한 게, 아니, 얘는 우직해. 얘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있어. 근데 이 쓸개는 조금만 돌이 있어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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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통증이 말도 못한 거야. 그래서 얘는, 야, 너 통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44개의 정거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뚫어주기만 하면 쓸개는 괜찮은 거야. 심장은 수를 통과해. 소음, 심경. 얘는 9개야. 작아. 응. 왜 작냐? 어, 얘는요, 이 모든 게 고장 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아웃이야. 그러니까 중요, 제일 중요하지만 9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수걸음, 심포경. 얘도 9개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그 포를 하나의 장구를 봤어. 그래서 음, 어저께 2명의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바깥에 가서 하나는 필리핀에서 리사 클리닉을 하는 여자인데 건강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병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 근데 작년서부터 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러지? 부정맥이 자꾸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주사를 파이자 거를 3번을 맞았어. 그러면서 이 심장이 상한 거야. 그런데 맥을 짚어보니까 심장에 있는 근육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냐? 이 소장에서 왔어요. 이거를 수태양, 손을 통과해서 수태양, 소장경, 이거는 19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소장이 상인 거야. 그래서, 아파. 어, 이게 그 음식만 들어가서 한 1시간만 지나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소장 손상이 잘 안 오는데 왜 소장이 손상이 왔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인가에 봤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다 보니까 심장 마비를 해서 죽었는데 소장이 다 상했어. 다. 3명을 다 했는데 3명 다 소장이 상했어. 이거는 심장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이거를 쉽게 한 거야. 별로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 맞았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지금 와서 정부는 그거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니까 자꾸 닫고 있는 거야. 아, 그냥 이제 감기야. 이러는 거야. 원래 그거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바로 호흡을 통해서 바로 소장을 상하게 되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B는 족태음. 족태음, 비경. 이거는 21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족, 그 다음에 양명. 족양명, 위경. 자, 이게 왜 족이고, 왜 수고, 왜 거름이고, 소양이고, 양명이고, 태음이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막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냥 이거, 조건은 강경, 이렇게 해서 이를 기억하시면 이 병이 왜 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족태음 비경경락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비장이에요. 비장. 비장이 상한 거는 비장이라는 것은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스플릿. 어. 이 비장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이게 왜 고장이 나냐 이거죠. 식사가 불규칙해도 오고요. 식생제를 많이 써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한 그 애기, 5살짜리 애기, 그, 그 할머니가 그 보약, 녹용을 그냥 몽창 먹여가지고 얘가 간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은 소변이 안 나왔잖아요. 배변이 변비가 돼가지고 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똥이 안 나오면 간장을 해요. 간장을 해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수술해요? 못 해요. 이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분석을 하니까 족구른과 안경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애가 그 녹용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 애를 갖다 막 그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먹인 거야. 근데 그게 과하게 먹으니까 간이 녹아버렸어. 근데 왜 비장이 상했냐? 병원에서 쓰는 게 스테로이드를 5알을 먹였어, 애기를. 소론도를. 그러니까 애기가 장이 유착했어. 장 대변이 안 나와. 이 부담을 못할 수가 없는 거야. 같이 치운 이 물 나오게. 우리가 오줌 소변 있잖아요. 그거 못 나오게 하려면 라식스나 다이크로지트라는 이뇨제를 써요. 근데 그렇게도 부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띵띵 부어서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돼? 이 넘쳐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 똑같아요. 이게 그 애도 그 스테로이드를 다수아리를 썼기 때문에 애기가 기장이 상해가지고 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양자파동을 하니까 새끼손가락만하게 대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작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애기가 그냥 다대기를 똥을 싸고서 애가 살아서 뛰어다니는 거야. 똥을 싸야 밥을 먹어요. 못 먹어. 영양제로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양 수액으로는. 이게 하느님이 딱 음식이 딱 들어갔어요. 그 순간 뇌에서 음식 들어온다. 이 이심 저작이라고 그래요. 이심는 그 순간 뇌하수체에서 소화해서 내보내. 그래서 그러니까 비장에서 소화효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밥 먹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에서 연화작용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소화액도 안 나오고 이 저작운동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이 근육이 마비가 돼버렸어. 그래서 연화작용이 되면은요, 연화작용이 안 되는 사람은 어저께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막 그때 사업화 시킨다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 병원에서 차트를 달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2005년도부터 양자파동을 했고, 그 제주도에서 오면서 제가 그 차트는 다 버렸지만, 강화도에서 있었던 차트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그 45살짜리 백현준이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백현준이라는 애는 45살인데, 연하작용이 안 돼가지고, 여기 뇌경색이 왔어요. 근데 젊은 층이 뇌경색이 오는 원인은 거의 다 비슷해. 낮과 밤이 바뀌었어. 자율신경이 깨진 거야. 밤에 뭐 해? 컴퓨터, 게임. 응. 이건 그리고 맞아. 분명히 하나님은 태양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 불이 없어도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게 태양을 만드신 거야. 엄청난 이게 힐륨과 수소와 이 여러 가지 그거를 저 태양을 만들려면요. 그 헬륨이 어마장장 필요하고 수소가 어마장장 필요해요. 그 태양을 딱 만드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모든 동식물이 하고 우리도 또한 그걸로 살아서 움직여. 그러면은 알을 만들어내니까 야 니네 잘하는 건데 그때 닭처럼 알 하려면은 어떻게 해? 밤새 불을 공부를 켜라고 그 닭이 맨날 맨날 알을 낳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처럼 되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 거니까. 어? 밤새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러고 먹지도 않아. 맨날 그 뭐지? 그 PC방에서 라면이나 먹고. 어? 이러면서 뇌가밤이 바뀌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서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오는 원인은 거의 다 그거예요. 얘 세린이도 마찬가지고 백현준이도. 그래서 걔도 해가지고는 이제 이 침을 못 삼켜. 뱉어야 돼. 물은 더더군다 안 돼. 그래서 여기다 피이지관을 달았어요. 이 피이지관은 뭐냐면 여기에 죽이며 물이며 관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6개월을 하니까 애가 피짝 말랐어. 원래 100kg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이게 살이 찐 사람들은요, 제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 왜?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음, 머릿속에 있는 거야. 배가 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빼려고, 뭐, 하루에 한 끼 먹어. 왜? 이렇게 간식이라고 텔레비에서 계속 떠드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들어가는 혈관 그게 줄어들면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에 근육이 있어요. 이게 만 개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은 수십만 개지만 이렇게 만 개가 있는데 심장이 볼록볼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한꺼번에 얘가 무너져 버렸어. 그럼 얘도 여기가 똑같이 무너져 버리면 괜찮은데 안 그래. 얘는 가운데 게 없어져 버려. 이러면서 삐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쭉 해야 되는데 쭉 이쪽은 왔어. 이쪽이 안 와. 그러면서 엇박자가 되거든요. 그게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글리코겐이거든.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는 누누이 이 설명을 해, 심장을 설명을 할 때. 이 글리코겐이라는 단백질이 글루코즈를 우리가 갖다 쓴다고, 포도당으로. 그러면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글리코겐에서 이 글루코즈를 갖다 써버려요. 왜냐? 그 전날에 저녁에 밥을 먹고 7, 8시에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7, 8시는 12시간이야. 근데 내가 아침 겸 점심 해가지고 11시나 12시쯤에 먹어서. 그러면 15시간 내지 16시간 동안에 어떠한 에너지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디서 갖다 써? 글리코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포도당을 어디서 갖다 쓸 거야? 근육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심장에 있는 근육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단식과 금식을 잘해.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로 굶고 있고 있어요. 당신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 또한 똑같이 동참하는 거야. 그랬더니 더 머리가 맑아졌어. 머리는 맑아질 수 있지만 심장은 무너져요. 그러면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느님 곁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금식하고 단식하고 빨리 천국을 가고 싶으시면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그래도 아직도 일을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종착역까지 제가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제 수태음 폐경도 시작을 할 거지만 이 간이나 심장이나 비장이나 폐나 신장이나 심포나 또 안 중요한 게 이 육장육부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나 하나만 삐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도미노 형식으로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폐로 시작할게요. 폐는 하고 심장은 승초에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승초라고 그랬잖아요. 3초? 3초는 상초, 중초, 하초 돼 있어요. 승초에는 심폐가 있어요. 심장하고 폐가 있어요. 그러면 심장하고 폐가 있어요. 중초에는 간, 담낭, 비장, 위, 초에는 신장, 방광, 대장, 소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승초를 이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 수태음, 수태음, 폐경. 이거는 11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어요. 수, 양명, 대장경. 이거는 20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어요. 신장, 족소음, 신장경. 이거는 27개. 방광.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정거장을 갖고 있어요. 족태양, 방광경. 67개예요. 여러분, 요 족태양 방광경과 족소양 담경 경락에 혈이 많은 이유는 가장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우리 그 기계는 다른 양자파동 기계와 다른 게 뭐냐면 경락이 분석돼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뇌경색이 왔어요? 그럼 뇌경색이 오는 원인이 조경명, 위경 45개. 조경명, 위경이냐, 족태양, 방광경이냐, 족소양, 점경이냐, 다 여기서 와요. 거의 다. 지금 봐. 족. 다 배를 통과해. 발이 차가우면 이 머리도 문제가 생겨요. 하느님이요, 심장을 왜 여기다가 줬을까요? 배꼽에다 두지. 뭐만 여기다 두지. 딱 두는 데다. 이게 지구에,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했을 때 피가 쫙 가는데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가는 거리와 그 압력의 세기와 배까지 가는 세기가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신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코에다 안 두실까, 심장을? 어? 여기다 두셨어. 다. 이거는 중력이 멀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했을 때 머리로 갈 피 거리와 여기에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삼초경, 수소양, 수, 어디 갔어? 수소양, 어디 갔지? 수소양 안 적었군. 수소를 심포경은 9개였어요. 그래서 수소양 삼초경에는 23개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LR이라는 약자를 쓰자 하고 만들었어요. 담낭은 gall bladder. 그래서 GB로 하자. 심장은 heart라고 해서 HT라고 하자. 그 다음에 소장은 small intestine. 그래서 SI로 하자. 비장은 스플린이니까 SP로 하자. 스토마크는 위는 스토마크니까 ST로 하자. 폐는 렁이니까 LU로 하자. 대장은 큰 창자니까 large intestine. 그 다음에 신장은 키드니 약자. 방광은 BL, 블레더의 약자. 그 다음에 심포는 페리카디움이라는 PC의 약자. 삼초용은 트리플 에너지라는 약자. 이렇게 해서 약자를 만들어 해서 우리 그 양자파동기계는 약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제자들한테는 이거를 다 쓰라고 해요. 자리에 몇 개까지 다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모두 몇 개예요? 육장육부문 이게 몇 개예요? 12개예요. 하느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주셨잖아요. 이 10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육장육부에 똑같은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경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하나 들어가요. GV, 이거는 가브먼트 베슬, 우리 감독이다. 12개의 경락을 감독하는 사람을 반으로 쭉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뼈까지 있는 척추 관할이에요. 이거는 28개예요. 다른 거는 다 곱하기 2예요. 근데 이거는 딱 잘랐기 때문에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28개. 그 다음에 컨셉션 베슬 24개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 회음까지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두 14개 경락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가 기경품백이라는 것 중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경락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저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개의 경락과 이제 임동맥, 이렇게 해서 모두 14개의 경락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이 족소양 분경, 그 다음에 족양명 위경,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 그 다음에 동맥이에요. 동맥. 그래서 왜냐? 동맥은 이렇게 해서 경추 있잖아요. 경추가 7개의 경추잖아요. 저번 주트 시간에 이걸 했을 거예요. 7개의 경추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V 15에서 27 우리 분석해서 나오잖아요. 이거가 나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경추 문제가 있어요. 경추. 그러면 이 경추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요. 코, 입, 귀 하고 갑상선 그다음에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경추가. 이 경추가. 7개의 경추가. 그래서 이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바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 아까 내가 이 수소양 삼초교는
이렇게 승초, 중초, 하초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심포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포에서.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락에서 족소양 담경, 족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그 다음에 수소양 승초경, 동맥이 막히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뇌졸중이 와요. 뇌졸중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다 맥힌 사람들이에요. 하나, 두 개 맥혀가지고는 안 와요. 다섯 개가 다 맥혀야지만 와요. 그리고 심장이나 수소음 심경이나 수거름 심포경에 이게 뜨는 사람들은 딱 20% 와요. 이 심근 경색으로 인해서 오는 뇌경색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글쎄 났어. 아주 건강했어. 근데 내가 암이 왔어. 뇌경색이 왔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제대로 잘 못 먹고 잠잘 때 안 자고 길에 역행하는 길을 했으면 아픈 거예요. 물론 그런 고통은 내가 다른 뭐라 그럴까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이걸로 가지고 아픈 채로 아픈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머리도 병이 생겨요. 신감이 없어. 그리고 남한테 자꾸 의지를 하게 돼. 그리고 슬퍼. 그러니까 슬프면 슬플 애는 바로 강으로 가요. 이게요. 우리 어 근데 이제 이게 뇌병변 된 애는요. 해맑아. 응. 해맑아. 고민이 없어. 항상 웃어. 조금만 해도 감사해. 하이파이브. 어? 왜냐면 우리는 신호애락, 이 모든 육장육부에서 생각하는 병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희노애락에서 오는 거예요. 오욕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오욕칠정? 12개예요, 12개. 다섯 가지 욕심. 뭐예요? 명예요.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물욕. 또 뭐 있어? 성욕. 아까 있어. 권력, 명예요. 식욕, 성욕,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오욕이에요. 10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7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 칠정은 그것도 또한 12개예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양자파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저께 누구지? 우리 아는 분의 따님이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나왔어. 우울증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홀리는 시기, 미움, 질투. 이 홀리가 뜨면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 마음에 이 시기, 미움, 질투가 딱 홀리가 뜨잖아요. 그 감정을 쓰레기 읽고 이 안 좋은 곳에 가서 딱 정착해요. 거기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렇게만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드는 거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병들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뭐, 육장육부요, 뭐, 14개 경락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바우플라우라고 있어요. 이 바우플라우라는 거는 뭐냐? 영국의 바흐라는 이 의사예요, 원래. 정신신경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소나무 밑에서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 마음이, 자기가 죄책감이 들었다고, 내가 자기가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기소침했어. 근데
천국 밑에 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지. 이게 뭐지? 자연이라서, 뭐, 나무라는 그 자연에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꽃들, 또, 라벤더가 있는 그거하고는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어, 8가지의 꽃을 38가지의 꽃을 가지고 이거에 하나하나 나오는 주파수와 거기서 나오는 감정의 상태를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어, 감정에 대해서 이제 파워플로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플로우에서 그 맨 처음에는 꽃을 물속에 잠깐 있다가 그 정류를 가지고 우리 이게 손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를 했더니 똑같은 효과가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우플라우라는 그거를 정유를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그 여러분들 동물농장 보셨어요? 동물농장에 보면 강아지가 버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17살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이로 보면 한 100살 정도 넘은 거지? 자기를 버린 그거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동물 그 병원에서 그 원장하고 간호사들이 아무리 밥을 줘도 외면을 해. 외면을 하는데 에일이라는 여자가, 예일이라는 여자는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동물하고 대화를 해.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또 해서 다시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야, 에일리한테. 그러니까 에일리가 이 사람들이 너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니?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바우플라워의 그 정류, 그걸 갖다 얘한테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들이 밥을 갖다 주니까 돌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봐요. 근데 일요일 날 동물농장과 서프라이즈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동물들의 그 감정이 우리는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는 척 안 해. 그죠? 싫으면서도 싫어하는 척을 안 해. 이렇게. 응. 그런데 동물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보다 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물농장을 보면서 아주 약육강색의 그 어떤 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조차도 사랑이란 감정을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양자파동에는 그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처음엔 저는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얘가 귀신을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처음에 김순실이라는 여자가 나팔관이 뚫려가지고 임신이 된 것 때문에 내가 놀래서 이거를 쓴 것도 있지만, 근데 딱 신기한 거는 내가 감정을 얘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거 어쩌다가 내 마음을 읽었나? 어쩌다 읽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까지 한 이걸 19년을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잘, 감정. 그건 뭐냐? 우리 감정에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사실 대분비를 오늘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뇌,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건너뛰었어. 왜냐면 뇌를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이게 마음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심장처럼 생긴 거예요. 심장에 대동맥, 이렇게, 동맥,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네들이 치부를 했을까? 심장이라는 이거를 치부를 해서 이 심자를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상용 문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마음심의 주파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심장이 손상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먼저 그 주파수를 읽고 내가 아까 말한 14개의 경락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저께 그 애기 이가 나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세라토 그 어린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어. 그리고 어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있어요. 어. 슬픔, 내가 슬퍼. 그러나 포기하지 않음. 이렇게 떴죠. 어. 어저께 그 딸내미. 자, 여기까지. 한 슬픔. 근데 어린애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잘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딱 되면은요, 모든 근육, 신경이 뇌에서 작용을 해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내밀면서 그래, 밥 잘 먹고 해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절망감, 이거 이때 하느님께서 맨 마지막에 판도라 상자에 뭐를 주셨어요? 희망. 우리는 어, 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살아도 돼. 하나님은 안 계셔. 뭐? 뭐? 100명의 남자하고 사귀어도 되고 100명의 여자하고 사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다 마음대로 가면 돼. 근데 무서운 거야. 갔어? 하늘에 갔어? 야, 나 뭐 했냐? 놀도 않는데.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져요. 생활이 틀려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분비를 이나저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자, 내분비라는 말 자체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보통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효소 사이에 내분비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분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갑상선. 갑상선에서는 뭐가 나와요? 티록신. 티록신이라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손과 선. 이거는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다음에 당뇨, 인슐린이 나와요. 그다음에 뇌하수체. 뇌하수체에는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게 전엽, 중엽, 후엽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갑상선. 여러분들 이제 내분비내과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분비내과 뭐지?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갑상선, 송가선, 당뇨, 뇌하수체 이건 전부 다
분비 두 개 들어가요. 거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인슐린이라는 이렇게 많이 알잖아 우리가 그죠? 응. 그다음에 옥시토신 이거는 아기 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할 거예요. 갑상선에는 여기에 또 부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은 여기에 있어요. 나비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갑상선이 있죠. 여기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는 내가 심장을 뛰게 해요. 우리가 심장이 1분에 몇 번을 뛰어요? 8에서 72가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78일 뛰어도 뭐 이것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뛰을 뛰었어? 그러면 줄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110에서 뭐 130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냥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야.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갑상선에서 티록시를 많이 분비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갑상선 항진. 응. 그러면 내가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어서 갑상선이 적게 나와. 이거를 갑상선 저하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갑상선 항진은 왜 와요? 당연히 했는데도 얘가 왜 심장이 벌렁벌렁 해?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심장에 있는 기력이 무너졌어. 잘못 때는 막 뛰어. 아니면 커피. 뭐야, 커피? 또 카페인이잖아요. 그죠? 카페인, 그 다음에 펜타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마약. 얘가 막 이거를 티록신을 분비를 시키잖아요. 티록신이 막 나와.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가 와이프로이를 애를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빨리 뛰면은요 더 빨리 나와. 이게 10도 되고 15% 되고 마약이 되면 20%가 돼.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환각 증세가 오는 거야. 이게 카페인은요 쪽 그렇게 큰 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장기간을 먹게 되면은요 갑상선 항진이 반드시 와요. 중추신경 흥분제예요.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못 일어날 것 같아. 딱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어때? 움직여. 커피를 마셔야 움직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장에 문제 생긴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딱 떴어. 오늘도 눈 떴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은 기도는 딴 건 안 해요. 그냥 하느님 무릎팍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잠낄 동안 한 1분 그러면 하느님이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너 착하다. 너 참, 오늘도 깼구나. 오늘도 일 열심히 해. 많은 사람들을 이래. 그러면 내가 평화가 와요. 저는 제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술 마신 거랑 안 마신 거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 카페인을 많이 먹었다가 안 먹으면요. 완전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커피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에 고종 때 이게 들어왔어요, 커피가. 그래서, 너무 비싸게 먹은 거야. 애들이 막 그 커피를 막 중독시킨 거야. 아편전쟁처럼. 충격된 거야. 일본? 일본 사람들 카페인 중독이 더 무서워요. 얘네들은 삐쩍 말라서 왜? 우리는 그래도 성격이 확해. 그래서 고기도 먹고, 이런. 근데 일본 애들은
아주 소식을 해. 그리고 알다시피 조금 먹어. 그러고서 커피로 연명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일본 애들은 다 말랐어. 마르고 신경질적이야. 아주 소심해. 말 그대로 소심이야. 심장이 작아져 있어. 그러다가 얘네들이요, 10명 모이잖아요? 딱 하는 일들을 벌려요. 뭐, 얘네들 뭐, 그 있잖아요. 일본 애들. 어? 한꺼번에 모여서 뭐, 일본, 제국주의,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소심한 애들이요. 원래 미국에서도 이렇게 문제아들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죽이는 애들은요, 평상시 때 소심한 애들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이제 돌면은, 그때는 막 엄청난 일들을 건져요. 이게 거의 다 코카인이나 코카인이나 마약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코카인이나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금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로폰이나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중독은요 아무 뭐라고 안 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심장이 되게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은요 이 커피 중독자들이 나 이거 하게 되면 그 뭐지 맥심이나 동서식품에서 나 죽일라 갈 거야. 이거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 입이 너무 몸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왜 갑상선 항진이나 이거를 안 먹으면 저하증이 더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심장이 안 뛰어. 저하증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 갑상선이라는 게 왜 여기다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심장의 바로미터야. 나 심장이 얼만큼 뛰고 있다. 우리가 늘 맥박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벌렁벌렁해. 이거는 갑상선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야. 너무 벌렁한 사람들은. 그래서 또 내가 힘이 없어. 이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야. 맥이 천천히 뛰어. 그런 이게 맥만 짚어도 그냥 알아요. 항진증인지 저하증인지. 긴맥이야. 빈맥이라는 그 말 그대로 어, 이렇게 흘러. 1분에 68에서 72가 뜨는 게 아니고 98, 100이 뛰어. 그래서 이 상선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갑상선 조금씩 있어. 왜? 인간은 직립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립. 직립원인이라는 건 뭐냐? 내 발로 기는 게 아니고 걸어 다녀요. 자, 걸어 다니면 우리가 뜨거운 공기는 대류 현상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 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자, 그래서 많이 우리가 뛰고 난 다음에는 배를 만져보면 배가 차가워요. 왜냐? 열이 위로 심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인간도 우주기 때문에 똑같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뻥해질 거예요. 열이 위로 올라와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갑상선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자, 너무 많이 나와. 좀 조절해, 조절해. 어? 그래서 갑상선 환자들이 제일 오는 경락의 문제점이 조경병 위경 10번에서 11번이 여기 근육에 있는 혈자리예요. 어? 소장경, 소, 수태양, 소장경. 아까 이거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심장하고 연결이 됐다 그랬죠. 아까 심장 밑에, 수소음 신경 밑에 수태양, 소장경이 있죠. 그죠? 어. 이 수태양, 소장경이 16번에서 19번의 문제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원인이 틀려요. 그리고 방광경 3번에서 8번, 신장경
이게 11번에서 21번.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참 재밌어요. 위경의 10번에서 11번에 그게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요.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들이에요. 안 먹다가 갑자기 급하게 막 먹죠. 막 찍어 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식도가 갑상선을 눌러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혈자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 생겼어. 그거를 매식기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매식기라는 게 있어요. 이 매식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 뭐 걸려 있는 것 같아. 했는데 여기 걸려 있어. 우리가 뭐 걸려 있어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 조경명 위경경락이 맥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제때 안 먹고 끼나 두 끼를 끄하게 먹는 사람들은 이게 맥혀요. 그래서 이 위경경락과 10번에 11번에 갑상선하고 위경경락이 맥힌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냥 생활 습관이 보여요. 밥 제때 안 먹죠? 그러면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세 끼를 먹을 때 천천히 입에서 씹어서 죽을 만들어야 돼요. 죽. 선생님이 이 일을 준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씹어서 그때 침을 이렇게 하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에 효소가 들어가.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거. 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이 씹는 순간. 그러면 이거를 죽을 만들어서 얘는 고기가 들어왔네. 얘는 뭐가 들어왔네. 이거를 머리에 알려줘서 이 비장이나 담낭에서 소화 효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는 그냥 씹는 순간 씹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 순간에 엄청난 많은 정보와 전달을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들어서 씹어야 되는데 5초 안에 먹는 저기 군대 가면요 10초 안에 밥을 다 먹어야 돼요. 애들이 크게 막 먹고 얘네들은 이게 없는 이유가 엄청 운동을 시켜. 그러니까 그게 걸려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위경 10번에서 11번. 어쨌든 무조건 조경명 위경이 나왔다. 이거는 이 사람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이야. 그러면 조태음 비경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조경명 위경이나 조태음 비경이나 똑같이 식사가 불규칙. 이게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안 봐도 알아. 이 사람 밥 제때 안 먹네. 그러면 소장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화병이야. 화병. 참는 사람들. 우리가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이 뭘 해도 그냥 바깥으로 확 내지르면은 괜찮아. 이걸 어떻게 참아야 하느니라. 응. 우리 조선 사람들. 또, 이제 뭐, 남편이 예를 들면 목사가 그냥 숨어요. 어떻게 해? 참아야 돼. 왜? 내가 내 이름으로 내지르면 이거 뭐야? 박사 때는 거야. 이거 참아야 되거든. 이게 소진경이 맥힌 사람들은 다 화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래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소장경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수소음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음 신경이나 태양 소장경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심장에 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방광경 3번에서 8번에서 나오는 갑상선이 있어요. 이거는 방광경 3번에서 8번은 여기에요. 이게 조태양 방광경 경랑은 여기 침낭이라는 눈 여기에서부터 머리를 통과해서 척추를 양쪽을 통과해서 골반을 통과해서 오음으로 해서 새끼발가락으로 가는 혈자리예요. 67개. 어마장장한 혈자리예요. 이 67개 중에 머리가 맥혔어.
이게서 갑상선이 오는 사람들은 신장경락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 자, 여러분들 신장이란 기능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게 소변을 빼는 역할을 하고 혈액을 거기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예요. 냉각수. 냉각수가 뭐예요? 자동차가 심장, 남자분들 잘 알지? 심장이 과열되지 않게 그 냉각수에서 냉각된 물을 해줘야지만 꺼지는 거예요. 14시간 달려봐요. 자동차 어떻게 뻥 나요. 근데 제일 먼저 고장이 나는 게 냉각수가 고장이 나요. 그렇게 24시간 달리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는 무조건 쉬라는 거야. 이때 신장이야. 그래서 이게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커피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아는 스님은, 그분 스님은 이 양자파도기를 샀는데, 부산에서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저랑 이 명리학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반이라고 하는데, 나가 자꾸 신장이 떠. 왜 그러지? 내가, 몇 시에 자요? 그가 11시. 몇 시에 일어나요? 3시. 아니, 왜 3시에 일어나? 어? 3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를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당장 몇 시에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시에 일어나서, 어쨌든 3시간 자는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밤에는 6시간을 푹 자야 돼. 그래야 이 냉각수가 살아. 그러니까 이게 이 갑상선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방광경이나 키드니 경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소장경도 문제가 생겨요. 왜? 열이 뜨니까. 그럴 때는 커피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인삼이나 꿀 같은 열이 들어가는 음식을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드니는요, 정말 냉각수, 나는 뭐 다른 것도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직 병의 근원이 없으면 좋을 때가 많아. 왜? 인간은 칭리번인이라서 그래. 선생님이 잘 때 왜 서서 안 자게 하고 누워서 자게 했을까? 물론 이렇게 서서 자면 아마 쓰러지니까는 누워서 자게 하겠지만, 쉬려는 거야. 그만큼 에너지, 중력 이런 거를 다 제일 버리고 누워서 이 신장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드니의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어, 찾아보시면 알아요. 키드니의 피드백. 이거는 뭐냐? 우리가 딱 살짝 말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후두도 문제가 생기지만 피도 문제가 생겨 말라. 이거를 스니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안개처럼 폐에다가 착착 그려주는 역할을 밤에 해, 밤에. 하고 앉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세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을 6, 7시간 자야 돼. 세 번째, 커피나 인삼이나 꿀 같은 걸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멜토닌이라는 건 뭐냐? 우리 몸에 여기 간내 쪽에 솔방울만한 게 있어요. 솔방울만한 거. 이게 손이라는 게 소나무 송자야. 소나무 솔방울만한 게 있는데 거기서 멜라토닌이 나와요. 이게 50세 이전에는 많이 나와. 50세 이후에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노인네들이 잠이 없어. 이게 안 나와서. 근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약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1mm에서 5mm까지 나와요. 근데요, 이거 5mm, 1mm, 2mm, 3mm, 4mm는 없어. 5mm 있어. 근데 이거를, 5mm를 먹으면요, 이것도 내 몸에서 멜라토닌을 안 만들어내. 그래서 1mm를 처음에 반알부터 먹어야 돼. 만들 수 있어. 그래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50세까지는 일을 많이 하라고, 그리고 충분히 쉬라고 이게 나오는데, 50세 딱 넘어서면 이게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멜라토닌을 저는 이게 미국처럼 건강보조식품으로 좀 해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상선하고 멜라토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인슐린 할게요. 어, 이게 이제 다음번 뇌 시간에는 제가 그 조금 이렇게 뇌를 조금 줄일게요. 왜냐하면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내분비에서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당뇨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예요. 근데 당이라는 거는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옛날에 아니 의사가 아니라 임금이 당 소갈증이 있어서 그 뭐라 그래, 어의가, 그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의사의 아니, 그, 대, 대통령이니까. 왕의 소변을 찍어서 먹어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당이 얼만큼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어의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크해서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임금의 그거를 소변을 찍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당뇨는 왜 오냐는가를 얘기할게요. 아, 당뇨는 아니 괜찮아요. 이제 당뇨는 말 그대로 포도당이 소변에 나오는 거예요. 왜 소변에 나올까? 아, 이 인슐린은요. 아까 비장이라고 있었죠. 아까 조태훈 비경 그 스플린 이렇게 여기까지가 비장이에요. 여기 그 밑에가 팡크레아틱 췌장이에요. 응. 같이 있어요. 응. 근데 여기서 요- 이렇게 해서 관이 굉장히 얇아요. 여기 위로 가요. 여 위에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어. 밑에 이 관이 그 당뇨 1이 있고 당뇨 2가 있어. 당뇨 1은 이 인슐린, 여기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형은 인슐린은 나와.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게 그, 그 효소로 인해서 포도당이, 우리가 포도당을 글루코즈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포도당이 글루코즈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글리코겐이라는 근육, 이게 근육이에요. 여기에 인슐린이 들어가요. 어? 글루코즈에서 글리코겐으로 우리가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런 대로 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근육으로 안 돼가지고 이게 소변으로 그냥 나온다. 아니면 혈액으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내가 11시에 밥을 먹어.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어. 나는 아점을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네. 그리고 점심 11시. 저녁 이렇게 되면 뭐 5시. 어쩔 때는 7시. 어쩔 때는 뭐 8시.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러면 5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5시까지는 12시간에 6시간, 18시간 동안 음식이 안 들어와. 어? 그러면 우리 뇌에서 아침 안 나와? 그럼 얘때에 인슐린 분비해야 해? 안 해요? 안 해. 음식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인슐린을 내보내? 안 내보내. 그래서 어, 아침, 겸 점심을 해서 11시에 밥을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그릇 반을 먹었어. 그러면 인슐린은 얼만큼 나와? 얘 밥 들어오네. 그래서 요만큼을 만들었어. 이게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감당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글루코즈가 그대로 소변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8시에 밥 먹어. 점심을 1시에 먹어. 저녁은 6시나 7시에 먹어.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해? 뇌에서. 야, 인슐린 이 사람 밥 제때 먹어. 빨리빨리 인슐린 제때제때 넣어야 되는 거야. 뇌에서 쓰는 거 뭐야? 뇌는 모든 거를 관할하는 애예요. 얘가, 제때 나오니까 얘는 제때제때 인슐린을 내보내야 되는 준비를 하는데, 얘는 아침을 안 먹어. 이런 애는 인슐린 안 나와.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당뇨가 오는 거야. 그 거대한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겠어? 소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안 고파. 못 먹은 사람들은 배도 안 고파. 그러니까는 11시에, 12시에 먹고, 어쨌든 한끼 먹는 거야. 배가 안 고파. 왜? 위가 쫄은 데다가 소화효소가 나와야 배고픔을 느끼죠. 이 인슐린이나 이 소화효소가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떻게 때안 먹고, 근데 인슐린을 뇌에서 만들어낸다? 천부당 만부당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는 병이 아니야. 내가 몸을 만든 거야. 이 새끼만 먹어도 될 거를 이거를 끼나 두 끼 먹으니 뇌에서 인슐린을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중엔 풀려. 이게 일용이야. 이형은 자, 오랜 시간 밥을 안 먹으면 이 관이 위로 들어가는 비장에서 위로 들어가는 관이 굉장히 얇아요. 그 관이 말라버리는 거야. 우리 줄기 그거 하듯이 안 나오면은 얘가 할 일이 없어져요. 이게 말라가 되는 게 E형이에요. 동료 E형.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밥 세 끼를 먹으면 당뇨는 없어져요. 근데 왜 당뇨가 왜 이렇게 만연해 있느냐? 우리나라의 그 테레비의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자율적 단식, 응? 뭐, 문제 여러 가지. 또 뭐, 뭐라 그래, 치식주의자들, 비건. 우리 딸도 비건이에요. 안 해요, 이제는. 내가 냅둬 버렸어. 5년을 비건을 하더라고. 얘는요, 치치예요. 멸치가 들어가도 안 먹어요. 완전 치식주의야. 그러니까, 나는 제가 알지만, 내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안 돼. 안 돼. 내버려뒀어.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내버려뒀어. 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거야. 그래서 내버려뒀어.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갔어. 비행기가 13시간을 미국을 가야 되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족태음 비경경락 여기 자리에 요만하게 멍이 들었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 그 비행기니까 고도가 높잖아. 그러니까는 압력 때문에 이게
써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보니까 족태운 비경자리야. 엄마 이거 멍들었어. 내가 얘기를 쫙 설명했어. 그때는 침착하게 얘기를 했어. 이때 같으면 전화를 중간에 내리깔고 왜 돈이 들어가니까 톡으로 네, 야 이렇게 해서 너 그거 족태운 비경자리야. 그런데 너가 술제 때안 먹어가지고 그것도 또 밥은 잘 먹어. 너 고기 안 먹고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분위기 문제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터질 거야. 겁이 나거든. 그 엄마 이거 어떡해? 고기 먹어야지.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고기만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먹어서 아 이게 이제 먹으면서도 그 몸은 자기가 만든 거야. 내가 싫어하지도 않아서 왜 갑자기 비건을 하냐고. 내가 맑아진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글루코즈가 좀 많았어. 포기를 만들려면 인슐린이 만약에 부족할 때가 있죠. 먹어서 이거를 운동으로 해서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몸 숫자는 자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 밥 3끼 먹어야 돼. 정량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운동을 해줘야 돼. 야, 이게 쉬운 거를 왜 지금 당뇨 환자가 많을까? 아니, 의사들이 문제예요. 자, 의사가 우리가 보통 당이 90에서 105까지를 정상을 해. 이거 공복시야. 근데 110이 될 수도 있어. 왜? 어저께 저녁에 내가 조금 과식을 했어. 110이 될 수 있지? 또, 물 먹고 나서 150이 될 수 있어. 팝에 포도당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뭐를 넣어요? 당뇨약을 써요. 당신 뭐 써? 당뇨약 먹어야 돼. 메트포르민 먹어야 돼. 클라젠탄 먹어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이 인슐린이 이게 당뇨약이 메트포르민이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주사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야, 바깥에서 인슐린이 나와, 들어와. 내가 인슐린을 만들어낼까? 안 만들어내요. 절대 만들어내. 쉽게. 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심장의 키드니 쪽에 여기가 키드니예요.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나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닭뼈살처럼 돼 있어요. 여기서 부신이에요. 아, 여기 부신은 아까 빠먹었어. 죄송해요. 내 몸에 부신이 들어가요. 이 스테로이드예요. 여기서 스테로이드가 나와. 왜 스테로이드 약이 위험하냐면 스테로이드 약을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안 만듭니다. 먹는 거 마찬가지. 인슐린 안 만들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이것만 돼도 바로 이 인슐린 약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인슐린 안 만들어내, 부신 안 만들어, 스테로이드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분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은 급할 때 급할 때. 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스테로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이게 백살이든가 이런 것들이 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또한 인슐린도 갑자기 막 1000까지 올라가면 인슐린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약이라는 거, 티록신도 마찬가지고 갑상선 쪽에 오는 환자들을 거의 다 보면요. 아까 위경, 그다음에 심경, 심장, 소병, 그다음에 이제 신장, 요 3가지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이 인슐린이나 이 몸을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게끔 밥을 제때 먹어서 뇌에다가 나 이제 착한 학생이에요. 나 이제 뇌에다가 새끼 잘 먹을 테니까 플리즈 부탁합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슐린을 제때제때 나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부신이 필요해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할 땐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줄여가면서 이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원하는 거지만 의사들한테 사실 이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제일 수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그것도 경직성 척추염으로. 이분이 맨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목이 좀 안 돌아갔어요. 이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네, 어, 가만 있어봐요. 이게 어디에? 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사지를 받거나 침을 맞거나 아니면 그 뭐지 그 체 충격파나 아니면 페인 스크럼블러로 해서 이걸 풀어주면은 되는데 의사들이 이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 여기다가 덱사를 막 박은 거야. 주사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최고 최고야.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더 세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키드니 펑션이 나가버린 거야. 부신이 안 나. 스테로이드가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어내지.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건희한테 그걸 설명해서 이건희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원리거든. 원리야. 그 원리를 인간이 몸을 쭉 알면은요,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를 그 어떤 부귀 영화, 어떤 명예, 욕, 권력욕 때문에 하나를 잡아 만든 거야. 완전 죽여버릴 거야. 스테로이드. 그 애기한테 20살짜리 스테로이드를 먹이니 애가 어떻게 돼? 천이유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약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그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습득을 하시고 좀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단어로 내가 되도록이면 해석하려고 얘기해서 하려고 해요. 의사들하고 또 한의사들 가르칠 때는 제가 또 달라요. 다른 학문적인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를 여러 파트로 제가 할 거고요. 그래도 또한 이 내분비에서 그 오늘 공부한 거 인슐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멜라토닌 이런 갑상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호르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량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 몸에서 모든 역할 중에서 병이 큰 병을 만들 수 있는 그 아주 모티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뇌를 할 것 같아요. 뇌하 수체하고 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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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말씀해. 저는요, 어? 제가 신장에 하면서 연중 70kg 이게 수술을 2살에 이쪽에 생겨서 그 수술하다는데 왼쪽이 안 좋고 28대가 없어서 사실 제가 주로 기증을 갔어요. 근데 뭐 20, 한세들한테 안 그래서 방송을 이제 수업 몸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밑으로 다 쏘고 이 돌은 이제 총을 이렇게 해서 했어? 건강이 이제 회복되고 네. 제가 지금 저 20년대 12월 달에요. 네. 내년생이 왔어요. 올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20년 2020년도? 네네. 12월 달에 네, 년생이 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요. 응? 제가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나 아침에 가서 응? 모세혈관이 맞을 거예요. 응.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찍어보고 이거는 약물 치료하지 마세요. 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겠다. 응. 너희 머리카락 어떻게 응. 약물 치료하지 마세요. 응. 좀 이따 혹시 병원으로 입원하세요 그랬는데 그는 이제 일 갔다가 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응, 그 병원에 혹시 입원을 하자 그래서 응, 했더니 입원이 안 된다. 왜 작은 병원입니까? 응, 그래서 그치. 큰 병원을 연락해서 갔더니 응, 소시든 지금 가야 돼서 응, 될수 있을 응,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응, 오더라고. 응, 응,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피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상태를 야치 병원 갔다 왔다고 연락이 왔으면 약 넣고 이제 남편에게 약물을 써야 된다. 응, 근데 이게 아침에 왔는데 걔가 좀 저녁에 갔어요. 이러고. 응, 근데 약물을 써야 된다고 허리로 가자는. 저는 이제 그 소리가 있었다. 쏟아서 이러고 싶은데 약을 주워 먹는 게 호기세요. 응, 남편 불 수도 그래서 허락을 해서 약을 쓰는데 왔어요. 응, 막 이럴 수는 좀 했는데 나도 참 오는 거야. 참으로 머리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응, 그때부터 이제 살도 응, 빠지고 응, 살이 빠졌어요. 살도 빠지고 응, 응, 말도 못하고 응, 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호흡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응, 응, 제가 좀 이 일을 좀 아까 말씀한 게 해답이 다 있어요. 이제 잠을 못 자고 일을 늦게까지 하고 또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2-3시간 못 자요. 3-4시간.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실제 건강을 응, 한 거죠. 그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말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응, 이 손가락 이렇게 부닥다가 펴줘고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손에 이렇게 주먹 쥔 거는 어떻게 펴냐면 제가 아, 부항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 손이 주먹 쥐어서 안 펴져요. 어, 어, 근데 제가 느낌이 어, 이걸 피를 좀 빼면 좋겠다 해서 손가락 하셨대. 손가락이 그래서 펴져. 네. 밥은 뻗었다는데 응, 시간에 퍼갖고 잘하셨어. 그래서 밥도 못 먹는데 밥을 먹어주고 말도 안 하고 아, 감사해요. 대로 네. 많이 좋아진 편. 네. 네. 이제 양자파동을 하게 되면 네. 뇌가 뚫려요. 뇌가 뚫려서 그 다음이 이제 근육도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게 근육이야. 이 푹 빠진 거는 뇌에서 이제 이게 근육 그 가는 영향이 안 가는 거야. 네. 정보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도 지금 현재 어쨌든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한 살아계신 것만 해도 어떤 거에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일단 양자파동을 하게 되면 뇌가 많이 뚫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리고 벌써 4년 됐어요. 그래서 아마 뚫리는 기간이 뇌 뚫리는 기간은 한 2달? 맥시멈이 한 3, 4개월로 뇌는 거의 다 뚫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도 문제가 뚫려요. 그래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 제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모세혈관에 네세 군데가 막혔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 약을 뭐 주어 준다고 허가를 주는 거야. 뭐를 줘? 약, 약을? 집에 가서 아, 야, 집에 너무 괴로워요. 그 약을 좀, 내가 약을 보면 너무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거 왜냐면, 어, 혈압약은 그래도 먹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가 2달 후에는 좀씩 줄여도 돼, 혈압약도. 근데 혈압약은 우리 몸에 큰 해가 없어. 그러고 이제 일단 제가 맥을 짚어봐야 알겠지만 분석을 해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족태양, 방광경, 경락이 다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반대 맞서요. 그래서 심장까지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 보여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예, 예,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해주시고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석해 주시고,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오세요? 네네. 저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몇 시로? 딸님이 오늘 이사해요. 알았어. 아니, 아니. 원주에서, 여기 와서 해야 되니까. 여기 그만. 응, 응, 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 축복받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만 뚫어주면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좀 만나는 거야. 잘 됐네요. 해서, 만약에 뭐 안 돼도, 통원 치료해도 돼. 보시면. 입원하면 더 좋지. 예. 입원해서, 하면,
금토일은 일 보셔야 되잖아. 교회 일을 하시지 않나? 그럼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거제도에 근육이축증 환자가 있었어. 그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외도하고 거제도를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을 10개나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근육이축증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막 쭈그러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월화수목금 그 사람은 유람선을 하기 때문에 금토일이 계속 바빠.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 치료하고 월요일 나와서 월화수목금 치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엄청 좋아. 뇌경색은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그거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보이는데 큰 추천장이에요. 아, 첫 추천만증. 네. 그 녀석은 너무 너무 있잖아 자기 행동에 좀 그런데 너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든. 그건 어때요? 왜 왔는가는 네. 국내 사모님의 목사님 토크 딱 네. 그때 볼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가? 사모님 아니 제 하셔야 되는데 아, 못 하시고 그거는 뭐다? 리포션? 그러면은 협착증이 해가지고 아예 밑에가 마비되셨어? 마음이 안 되는 어, 죄송해요. 제가요, 이게 수술을 한 사람은 제가 손을 대기가 되게 어려워. 이미 경락이 다 어긋나 버렸어. 그걸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은 제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한번 오세요. 일단 오셔서 그래도 좀 나아요. 어. 고관절 수술했다가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은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오시면 한 번만 보고 의외로 또 기계에서 다 나온 거예요. 먼저 TJ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으면 뭐 진경이 문제가 생기고 방광경이 문제가 생겨요. 나는 멀쩡한 응. 안된 좀 다른 그게 이제 한쪽 다리는 짧고 한쪽 다리가 기니까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또 봐야 돼. 일단 오시고 오세요. 네, 오시고 오세요. 저는 그 밤에 네. 잘 자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 머리가 안 쓰는 공부하는 걸 중간했어요. 음. 그거는 잘 들어가. 네. 화면도 보이고 어렸을 때는 지금 저기 활짝이 저번 정도는 일어났고 검사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저녁에 모시겠고 이제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또 아까 밤에 잘 자고 수영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아무튼 한 사람은 복잡 난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고 이게 하면 잘 들어가요. 네, 네. 한좀 그래 못했고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평생에 아마 그냥 시간 가면 한 자갈 한 8시간 쭉 자고 가면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두번은 일어나고 이제 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돈이 지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 오래전부터 깨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원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놀랬거나 비장이 상해서 태어난 애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낙가밤이 바뀐 애들이 있어요. 맞아. 낙가밤이 바뀌어. 100일 지나부터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 건강이 좋아진 거야. 100일 동안에 엄마가 젖을 잘 먹이고, 보충을 잘해서 영양 보충이 되면 그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100일 지나면 그거 하는데, 사실 우리 딸이 낙가밤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왜냐면 낮에는 약국을 봐야 되는데, 후배는 아기가 놀자고 하고, 또 지는 낮엔 자라고 나는 약국을 해야 되고, 제가 몸무게가 40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 애가 아까 내가 비건하다는 애.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해. 아주 예민해. 그래서 걔도 밤에 공부를 하기 좋아해. 근데 이제 내가 하도 잔소리하고 이제 그 예를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10번을 예를 들면 낮에 활동을 막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잠에 잘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면서 혹시 바꿔 가야 돼. 바꿔 가야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만 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제자들은 다 뭐, 기계를 다 샀고, 그래서 그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드릴게요.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우리 저기 이혜성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거 나눠서 가지세요. 저희 모임에 들어오기는 어렵고, 따로 드릴게요. 목사님 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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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맞지. 예. 네, 제가 사오면은 이게 있는 거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수술하셨어요? 아니